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쌓아 올린 하나의 전통을 부수는 겁니다. 보수는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례와 전통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줄여서 계급투쟁론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좌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입은 자유를 말하지만 행동은 왼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 이런 과장법을 쓰면은 이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은 삼류를 인류가 개혁하는 겁니다. 윤석열 같은 삼류 정치인이 인류인 대한민국의 제도, 의료체제라든지 또는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대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틀려먹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개혁 병 환자입니다. 입만 열면 개혁한다고 그럽니다. 개혁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개혁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쌓아 올린 제도를 뒤집어 엎는 게 그게 개혁이 아니고 그것은 개악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개혁은 이해 당사자가 많으므로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군사정권이 아니므로 폭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개혁이 합리적이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의료개혁을 보면은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의대 정원 2,000명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의료 시스템이 이게 개혁된 겁니까? 개악된 겁니까? 그런데도 계속 개혁,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혁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이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개혁, 이런 게 진짜 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두 분의 노력에 의해서 거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진국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만용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고 합니까? 윤석열이 달고 있는 이 개혁의 계급장을 떼버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자격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연설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아니,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던 국민들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본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좌파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만, 불통, 안하무인, 고집불통,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포자기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자포자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날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라는 무대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차버렸다는 것은 겁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유를 감당할 배짱도 없고 피켓 시위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적과 무장한, 핵으로 무장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도저히 1등병도 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상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보고입니다. 군대가, 부하가 상관에게 정직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에는 사형됩니다. 예컨대 초소에 있는 초병이 적군이 들어오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겁이 나서 도망쳐버렸다든지 하면은 사형돼 버립니다. 1968년 삼척 울진 공비들이 상륙할 때 초병이 달아났다가 잡혀와가지고 사형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의료대란의 경우에 국민들에게 계속 허위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OECD 통계를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한다. 2013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한다. 1988년 이후 지켜졌던 이 전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부수고 말았습니다. 전통을 부수는 사람이 바로 좌파입니다. 윤석열은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자신의 행동으로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